안녕하세요. 랜선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오늘은 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교수님, 랜선진료소 구독자분과 먼저 인사부터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이현웅입니다. 소화기내과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되게 쉽습니다. 입으로 들어와서 대변으로 나갈 수 있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과가 바로 소화기내과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대변 보고 이런 것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제대로 전신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소화기내과인데, 소화기내과 중에서도 저는 간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의 장점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대사시켜서 우리 몸 전신으로 좋은 것들만 보낼 수 있게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소화기내과 중에 간 전공한 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을 다룬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환이 포함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간은 제일 중요한 장기다. 우리 몸에서 제일 크고 그리고 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노비랑 비슷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간에서는 영양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입으로 들어온 물질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알부민을 만든다든지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각각 세포들이 이렇게 생기도록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콜레스테롤 하면 나쁜 이미지만 갖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세포가 생기려면 반드시 그 막을 구성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으면 세포가 잘 안 생겨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질 때 질병들이 생기게 되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이러스성 간염. 제가 주로 보는 바이러스성 간염이고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 성분이 간을 파괴할 때 지방간염. 그리고 이 병들이 점점 심해지면 간경화가 생겨서 간이 딱딱해지는 질환. 최악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동그랗게 결절이 생기면 저희가 간암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쉽게 용인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저도 좀 먹지만 우리나라는 술을 많이 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술을 드시게 되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이 바이러스성 간염, 그다음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하면 많은 분들이 간암을 떠올리실 텐데요. 특히 간암은 한국인 사망률 2위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예후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사망률은 제일 1번이 발견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간이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손상이 와도 간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 이상 간이 깨져나가야 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간암이 생기더라도 증상이 없습니다. 최근 저한테 입원했던 한 60대 되신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검진도 잘 받으셨어요. 정말 착실하게 받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데 간암이 생겨서 오셨어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데 그 대신에 제가 그냥 위로해드렸죠. 괜찮다. 일찍 발견됐으니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암은 증상이 없다는 것. 그래서 검진을 하지 않으시면 병이 빨리 발견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진행된 다음에 발견되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간암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간암 치료는 워낙 다양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사실 병기가 진행돼서 오시면 예를 들어 3기, 4기 오시면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이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요즘은 약이 너무 많아지고 방법이 많아져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 고민이기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재밌는 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고민했던 대로 환자분이 따라와주고 좋아질 때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일기, 덩어리 크기가 굉장히 작을 때, 예를 들면 3cm 이하일 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수술을 권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데를 그대로 도려내면 제일 좋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간경화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도려냈다고 해서 간이 버틸 수 없겠다라고 판단되면 전체 간을 이식하게 됩니다. 이식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주셔야 돼서 참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싫어하실 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식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딸들이 줘요. 저도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이 훨씬 잘 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간경화가 심한 분들은 이식을 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절이 2개, 3개 이 정도까지만 있더라도 고주파 열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덩어리가 3cm보다 작은데 한 3개 미만이다. 그러면 각각을 바늘로 찔러가지고 다 태웁니다. 완전히 태워버리죠. 이제 고주파로 열을 내서 태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약 7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태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각각 고주파 열 치료를 하는데 이 치료 결과가 거의 수술과 맞먹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기술이 자꾸 발달하니까 요즘에는 초단파 치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주파보다 훨씬 작지만 강력한 열이 발생합니다. 100도 이상의 고열이 짧은 시간 1분 내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암세포에 찔러서 암세포가 1분 만에 100도씨로 그냥 다 타버리는 겁니다. 이 치료의 장점은 뭐냐면, 저희들이 고주파 치료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쭉 태우다 보면 옆에 혈관이 열을 뺏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혈관에는 피가 돌아다니니까 덩어리에 들어가는 열을 뺏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초단파는 갑자기 열이 100도씨까지 올라가니까 그걸 뺏어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혈관 주변에 있는 간암덩어리는 초단파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이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환자분들께서 잘 찾아가시면 그런 초단파 치료하는 곳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주파 열 치료를 할 때 이렇게 바늘을 찌르면 덩어리를 찌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빼다가 1000명 중에 1명이 암이 전이가 됩니다. 그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전이를 일으키지 않을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두고 주변에다 이제 관을 이렇게 꼽습니다. 2개의 관을 꼽아서 서로 전류가 흐르게 해서 태우는 노터치 세라피라고 그러는데, 암덩어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치료하는 노터치 RFA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방법이 완치를 위한 치료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3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완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을 이제 넓혀주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년 사용하고 있는 치료가 바로 간동맥 화학색전술이라는 치료입니다. 우리 간암은 자기가 암세포가 살려고 우리 몸에 있는 동맥에서 피를 끌어와요. 그래서 혈관을 만들어요. 재밌는 거는 이 암덩어리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관을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 암으로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혈관을 찾아가지고 다 막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간동맥을 따라서 다리혈관으로 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들어가서 간동맥에 거치하고 약을 뿌려서 암을 다 이렇게 괴사시키는 그런 방법을 치료합니다. 저희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참 대단하신 게 덩어리 하나하나를 다 찾습니다. 요즘에는 카테타가 되게 얇아가지고 가능하면 끝에까지 이 암을 먹여 살리는 마지막 혈관까지 찾아가서 막기 때문에 합병증도 적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카테타가 없어서 그냥 대충 막았는데 요즘은 끝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막아서 저희들이 이제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예쁘게 암에만 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가 조금 더 발달해서 요즘에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 비드라 그래서 이런 구슬을 암덩어리에 이렇게 쏴서 더 이상 암이 크지 못하도록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방법으로는 이 비드에다가 방사선을 내는 그 레진을 붙입니다. 이트리움이라고 하는 방사선 물질을 겉에다 붙여서 투입을 하면 이 덩어리가 혈관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 몸 밖으로 방사선이 나가지 않으면서 그 안에만 치료를 하는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거의 수술을 기대할 만큼 효과가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덩어리가 왼쪽 오른쪽 다 있으면 하기 어렵지만 한쪽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방사선 색전술로 그쪽을 완전히 괴사시켜버리는 이런 치료를 해서 제 환자분도 한 방에 저희들이 이제 간동맥 색전술을 하게 되면 치료하고 또 재발하고 치료하고 재발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방사선 색전술을 하게 되면 한 방에 완치되는 분들이 있어서 고령이신 분들,
반복적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특히 색전술에 엄청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어떤 농담을 하시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젓가락을 많이 써서 그런 재주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카테터를 가지고 그 혈관을 찾아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넣었던 곳을 또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은근과 끈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환자들이 좋아지는 걸 보면 더 열심히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방법인 더 이상 이제 진행해서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항암 치료가 없어서 한 10년 동안은 한 가지밖에 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소라페닙이라는 약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약들이 나왔습니다. 면역 치료제, 그 다음에 표적 치료제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길어지고 또 5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이 돼서 환자분들이 부담 갖지 않게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